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45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을 말합니다.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 사적 부양 모두 필요하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아니죠.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세대 통합을 강조한다. 세대 통합.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5.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축소한다 아니죠? 확대한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1번의 정답은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번) 노년기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사회적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상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세 번째, 유대감이 상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노인의 신체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가지 노년기 사회적 특성입니다. 1번, 역할 상실. 첫 번째죠. 역할 상실. 맞습니다. 2번, 우울증 감소 아니고요. 우울증 증가. 우울증 증가는 노년기 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3번, 근로소득 증가. 아니죠? 근로소득 감소.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4번, 감각기능 향상. 아닙니다. 감각기능 저하. 5번, 질병회복력 증가. 아니죠? 질병회복력 감소. 2번의 정답은 1번, 역할 상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맞습니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 아니고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아닙니다. 1등급에서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5. 대상자 가족이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가족 아니고요.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번의 정답은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나와있죠?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복지용구를 제공 나와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재가급여 맞습니다. 2번. 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디에?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중요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3번.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주간보호급여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것이고요. 5번. 단기보호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번의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맞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15%.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15%.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20%.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40%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20%.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5번의 정답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의존적 관계 아닙니다. 상호 대등한 관계. 상호 대등한 관계.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아니고요. 대상자에게만. 대상자에게만.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아닙니다.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아니죠.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7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관장을 한다. 관장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번. 작업치료를 한다. 작업치료 역시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3번. 도뇨처치를 한다. 도뇨는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도뇨처치 역시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경구약은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외용약은 외용약,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복용을 돕거나 외용약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맞습니다. 5번.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7번의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8번.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학대 내용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이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중단한다는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방임입니다. 방임.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정서적 학대죠? 정서적 학대.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방임이지요? 방임. 8번의 정답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9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전용 쉼터.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노인 취업 알선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 취업 알선기관, 알선기관. 3번.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문기관. 4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법률기관의 역할입니다. 법률기관. 5.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의료기관. 질문에서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묻고 있죠. 정답은 3번.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1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이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아니죠. 피해 사실을 묵인하지 않는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안 되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맞습니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알려야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아니죠.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번의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상 부상이나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 1번 자발적인 퇴사 아닙니다. 2번 출산으로 인한 휴직 아니지요? 3번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아니고요. 4번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아닙니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2번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11번의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2번. 12번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객관적인 사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안 되죠? 업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한다. 비밀로 유지한다.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결과 위주 아닙니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늘려서 기록하면 안 되죠?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기록은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된다. 12번의 정답은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1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2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번의 정답은 5번.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14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가족이 소통을 제한한다. 소통을 제한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미루면 안 되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철저히 한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4번의 정답은 3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15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아닙니다. 급여 범위 이외의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안 되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아니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5번.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5번의 정답은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무리한 힘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번.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안전한 방법이지요. 3번.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안전한 환경입니다. 4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요통을 예방하는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5번.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이 방향을 바꾸는 경우, 요통을 예방하는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2번부터 5번은 안정적인 자세고요. 1번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17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아닙니다. 없다. 잠복결핵 대상자는 결핵균은 몸 안에 있으나 전염력이 없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아닙니다. 강하다.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폐에만 침범하는 아닙니다.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아니죠? 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맞습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17번의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하제 제공. 아닙니다. 하제 등 약물이 남용은 설사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2. 수분 섭취 권장. 맞습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3. 고지방식이 제공. 아니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4. 고섬유식이 제공. 아닙니다. 3번이나 4번처럼 고지방식이나 고섬유식이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섭취를 피한다. 5번. 복근 강화 운동 실시. 관련 없습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 수분 섭취 권장. 19번.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폐순환량이 감소한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섬모운동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섬모운동이 저하된다.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 기관지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기관지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체내 산소량이 감소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19번의 정답은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20번.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는 천식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사용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가. 약이 잘 섞이도록 흡인기 뚜껑을 열고 흔든다. 두 번째,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세 번째,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네 번째,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다섯 번째, 다. 약이 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20번의 정답은 2번, 가나마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46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